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을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지만, 이 안에는 또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 외교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전에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일본도 이런 외교적인 측면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매우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대한민국도 일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경제 성장을 했느냐?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위치야.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위로 중국, 러시아, 아래로 일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툭하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정말 불쌍한 이런 좀 안타까운 지형에 속해 있는 나라다. 이런 식의 좀 인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 지정학적인 특성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외교를 통해서 잘 안착을 시킨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 외교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을 오히려 되치기를 하듯이 불리한 상태를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한 사람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라는 곳 특성이 맞습니다.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때 이 시절에는 그야말로 소련과 미국, 미소 냉전 시절이었던 거예요.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야말로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이렇게 두 나라가, 두 거대한 나라가 붙어버린 겁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때 이 모양을 보고 이승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는 조선이었지만 이 조선의 땅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다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을 끌어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승만이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는 최전방 기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방 세력,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우리나라가 열심히 최전방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의 원조를 이끌어낸 거죠. 우리가 최전방에서 공산주의가 밀고 오는 위에 있는 소련, 뭐 중공군 이런 애들이 밀려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것을 막는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공산주의가 밀려 내려올 때 우리가 이 방파제 역할을 할 테니 우리 좀 도와줘.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전방, 자유 진영에 있어서, 전 세계 자유 진영에 있어서 최전방의 역할을 함으로써 명분이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최전방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뒤에 있는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한테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미 동맹을 이런 식으로 맺게 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튼튼한 미국을 등에 업고 굉장히 튼튼한 안보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 원래 강대국과 약소국이 뭔가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강대국한테 이로운 협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후진국인 아주 못 사는 아주 그냥 최극빈국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훨씬 더 불리한 협약을 맺게끔 잘 만든 거예요. 이 모양을.
외교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잘 풀어서 미국에 훨씬 더 불리한 이런 협약을 체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외교의 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승만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라가 지켜지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깔아놓은 것이다.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박정희 같은 경우도 미국을 충분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승만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박정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두 대통령은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루기 힘든 이런 대통령들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미국에 뽑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먹고 물론 어느 정도 해줄 것도 해줬지만 이 대통령들이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시고 말 안 듣는 대통령들로 유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잘 이용을 했다. 그리고 그 외 서방 세력들을 잘 이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최전방에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줘 하면서 이런 논리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가난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으니 대한민국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게끔 좀 도와줘 하면서 전 세계의 원조를 끌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박정희는 자기 자신의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자기 주변 측근들한테 그 원조를 받은 돈들을 뿌리거나 이렇게 비리로 착복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9년, 2017년 정도가 됐을 때 또 한 번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소련 대 미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 대 미국이 붙게 된 거예요. 예전처럼 소련과 미국이 붙었을 때처럼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냥 서로 목숨을 걸고 붙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붙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중간에 껴갖고 참 우리가 피곤하다. 이 조그만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케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기회를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또다시 중국과 미국이 붙죠. 중국은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고 있고 미국은 또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또다시 미국에 붙어서 미국의 원조, 미국의 지원, 미국의 바이파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이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좀 막아줄게. 대신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데 피해를 보거나 뭔가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것을 대신에 미국 그리고 그 외 서방 세력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중국한테 타격을 입어. 그럼 이만큼의 뭔가를 우리한테 혜택을 줘서 그야말로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조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이것만큼은 미국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지지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파 진영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올 수 있었던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왜? 중국에 붙음으로써. 친중 정책을 펴므로써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고, 뭐 애매한 스탠스, 뭐 중국 편도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미국 편도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한 미국 편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게 중간에서 뭐 중재자 따위의 헛소리를 찍찍하고,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중국한테도 무시당하고 미국한테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일본의 아베는 오케이, 잘 됐어. 원래 이 한국이 지금 그야말로 급격한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정말 무식한 대통령이 들어서는 바람에 오케이, 이제는 이 시기를 우리가 한번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베가 미국에 딱 붙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 어떤가요?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 굉장히 좋아요.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고 일본 경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중국과 미국이 붙는 이 시기에 그야말로 아베가 미국에 딱 붙음으로써 원래는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됐을 이 기회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이 짝짝꿍 하면서 일본은 지금 안보도 더 튼튼해지고 있고 자신의 국방력도 강화시키는 한편 경제도 굉장히 좋게 잘 풀리고 있어요. 당연하죠. 중국과 미국이 붙은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협조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서방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그야말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전방에 자유를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역할을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 일본의 지금 초고속 경제 성장, 일본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 이게 원래 대한민국 거였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생각이 가능한 외교나 국제 정치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이르러서 초고속 성장을 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심한 친중, 친북, 중화사상, 뭐 중국에 가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저는 오늘날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워요. 이 귀한 시간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내다 버리고 이 기회를 지금 일본이 그대로 가져가서 먹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국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기반도 튼튼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에 딱 붙어서 지금 일본처럼, 지금 일본이 하는 대로 똑같이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한반도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조도 못 먹어요. 이 상황이 뭔지도 천지분간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중국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 한미 동맹을 오히려 와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펴서 날려먹은 돈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렇게 외교를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먹었어야 될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오는 피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어떤 바보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박정희 때 미국과 전 세계의 원조를 받고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어서 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시킨 거지, 박정희는 사실 별로 한 거 없어.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던 거야. 미국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지, 박정희가 한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바보들한테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와 비슷한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그야말로 살리지 못하고 일본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겁니다. 지도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도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시절의 외교는 정말 잘한 것이고, 지금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그야말로 폭망이다.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 너무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일 뿐이다.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